이번 영상에서는 고조 사토루의 영원한 친구 게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게토 스그루, 생일 1990년 2월 3일, 향년 27세, 일본에 단 4명밖에 없는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이며 고조와 이에리가 주술고전에 재학할 당시의 동급생입니다. 키 185cm 이상, 취미는 격투기, 좋아하는 음식은 자루소바라고 하네요. 기계 선생에 따르면 게토라는 이름은 선생의 고향인 이와테현의 게토 고원 스키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주술계 3대 가문, 태어나자마자 주술계를 뒤집어 놓은 천재 주술사 고조와 비술사 가게이면서 희귀한 주령 조술의 사용자인 게토는 주술 고전에 입학한 후로 둘이 함께 최강으로 불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고조보다 게토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중 메이메이도 게토의 무관심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다고 하죠.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고조 같은 악동 캐릭터보다는 어른스러운 친구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조 같은 비주얼이라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최강임을 자부하는 것도 말뿐인 자만심이 아니라 여러 임무를 함께하며 증명해 보였고 주위의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 경향이 있어 당시 담임이었던 야가는 두 명을 문제아 콤비로 인식하고 혼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게토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이념을 갖고 있어 약자 생존이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며 주술사는 비술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고조를 타이르는 것도 게토였죠. 두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 때때로 다투는 일은 있어도 서로의 인품과 실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의 고조가 누군가에게 등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과거의 고조는 네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게토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조와 게토는 텐겐의 성장체 아마나이 리코의 호위와 말소 임무에 지명됩니다. 봉인한 주령이나 주구를 관리하는 주술고전의 방비의 요체가 되는 것이 텐겐이라는 주술사가 걸고 있는 강력한 결계인데요. 그는 주술고전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결계 기술을 끌어올리는 주술계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텐겐은 불사의 수식을 갖고 있지만 불로는 아니어서 500년에 한 번 육체가 한계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육체의 정보를 더 씌워 자아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동화라고 하며 텐겐과 동화하여 초기화시키는 특수한 체질을 가진 소녀가 아마나이 리코입니다. 텐겐을 폭주시켜 주술계의 혼란을 노리는 주저사 집단 큐와 텐겐을 신성시한 나머지 새로운 육체와 동화돼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꺼리는 종교단체 반성교가 리카를 노리고 이 반성교로부터 암살 의뢰를 받은 것이 후식으로 토우지입니다. 고조와 토우지의 전투는 위의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용이 주도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토우지에게 고조는 죽음 직전까지 몰리고 고조를 처리한 토우지는 이어서 리코를 살해합니다. 게토는 주령 조술로 흡수한 주령이 폭주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목숨은 건지지만 리코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텐겐과도 대치할 각오였기에 그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이리의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게토는 반성교의 아지트로 향하고 거기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고조와 재회하는데요. 텐겐과의 동화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한 반성교 신자들은 리코의 시체를 안고 있는 고조에게 만면의 웃음을 띄우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조와 게토 둘 다 강한 분노와 혐오를 느끼는데 특히 그 분노의 감정에 당황한 것은 게토 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고조가 주술사가 된 건 무슨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3대 주술사 가문의 차기 당주, 몇백 년 만에 유관을 가진 최강의 주술사가 될 자질을 갖고 태어났으니 자연스럽게 주술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주령을 재령하는 것도 딱히 비술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술사이고 강하니까 주령을 잡을 뿐 그게 결과적으로 비술사를 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고조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게토는 비술사를 지킨다, 약한 자를 구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비술사에 대한 혐오감이 싹트고 비술사는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토우지와의 사투를 거쳐 주술사로서 새로운 영역에 오른 고조는 최강의 존재가 되고 각각 혼자서 임무를 맡는 일이 늘게 되는데요. 고조의 부재로 상담 상대도 없어져 버린 게토의 방황은 더욱 가속화되어 비술사를 원숭이라고 깔보는 한편 그것을 부정하는 자신이 공존하는 형태로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급 주술사인 츠쿠모 유키를 만나 주령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말에 그런 비술사를 몰살시키면 된다고 토로하고 맙니다. 주령은 비술사들이 무의식적으로 흘린 주력이 모여 이루어지며 주술사에게서 주령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듣고 무심코 나온 비현실적인 발언이었지만 츠쿠모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게토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고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츠쿠모가 흑막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고민하는 고3에게 저런 말을 한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여기에 더해 자신을 잘 따르던 귀여운 후배 하이바라가 임무 중 사망하며 게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비술사가 만들어내는 주령과 싸워 주술사가 아무리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 죽음이 압도적 다수인 비술사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고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며 약자인 비술사를 위해 강자인 주술사만이 소모되어가는 현실에 더욱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무로 파견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술사인 어린 소녀들을 학대하고 우리에 가두는 추악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는 변명도 게토에게는 이미 원숭이들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고 비술사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자매를 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말살하며 주저사로 돌아섭니다. 공식 편북에 따르면 주저사가 된 게토에 대해 나나미는 그 사람을 탓할 생각이 안 든다 라고 했는데요. 주술사가 임무 중 사망하는 것이 하찮은 일로 처리되는 등 주술계의 절망에 떠난 나나미에게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토는 그 후 반성교의 흐름을 이어받는 종교단체와 접촉해 자금과 자신의 전력이 되는 주령 모으기에 이용하면서 비술사를 몰살시키고 주술사만의 낙원을 만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를 모으기 시작 10년에 걸쳐 게토1파로 불리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항복한 주령을 흡수하여 자유롭게 조종하는 술식입니다. 술사와 주령을 계급으로 환산했을 때 2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항복 절차를 생략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게토는 특급 술사이기 때문에 2급 이하의 주령은 바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술고전 제약 당시에는 주종계약이 없는 자연 발생한 주령만 흡수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것은 거짓으로 계약된 주령이라도 그 주인이 죽으면 빼앗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복만 시키면 특급 주령이라도 문제없이 예속 가능하고 식신 술사와는 다르게 스톡의 상한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백귀야행 당시에는 무려 6,500구에 가까운 주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패가 많고 설령 조작하고 있는 주령이 패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새로운 주령을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어드밴티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전 술식이나 결계술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술식을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인 주술 세계에서 이러한 어드밴티지는 큰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주령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력화시켜 압축한 다음 직접 삼킬 필요가 있는데 그 맛은 토사물을 처리한 걸레를 통째로 삼키는 것 같다고 하며 게토의 스트레스 요인도 바로 주령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비술사의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이 만들어낸 주령으로부터 비술사를 지키기 위해 토사물 같은 맛의 주령을 계속 삼키는 날들, 게토의 정신이 무너져 간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극번은 영역전개를 제외한 술식의 5위인데요. 우즈마키는 흡수한 주령을 하나로 모아 고밀도로 압축된 주력을 상대에게 부딪혀 엄청난 위력으로 대상을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백귀야행 때 오코츠의 리카를 상대로 4,461구의 저주를 하나로 뭉쳐 날렸으나 팔 하나를 잃는 부상을 입고 패합니다. 하지만 게토는 신주쿠와 교토에 각각 1,000개의 주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만약 전력을 분산시키지 않았다면 승리한 것은 게토였다고 켄자쿠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즈마키의 진가는 사용한 준 1급 이상의 주령에서 술식을 추출하는 것으로 시부야 사변에서는 특급 주령 마히토를 흡수한 켄자쿠가 마히토의 술식을 추출해 무의 전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령을 다루는 것에 특화된 술식이지만 취미가 격투기인 만큼 체술이 뛰어나고 육탄전을 꽤 좋아합니다. 주령을 앞세워 근접 전투를 피하는 척하고 그곳이 약점이라 생각해 접근해온 상대를 체술로 제압하는 등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으며 연권에서도 특급 주구 유운과 주령 조수를 동시에 사용해 오코치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작중에서 게토가 영역전개를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토의 전투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토우지와의 전투, 그리고 2017년 백귀야행에서 오코츠와의 전투인데요. 과거편 시점에서는 아직 성장 중인 단계로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백귀야행에 실린 주술회전 연권입니다. 사실 연권은 주술회전이 연재를 시작하기 전 점프 기가에 게재된 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죠. 이 당시에는 세계관이나 주술의 큰 틀은 결정되어 있지만 세세한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 강하고 게토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역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토가 영역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게토의 몸은 이미 켄자쿠가 차지하고 있어서 반가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역전개 자체는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술사를 죽이고 주술사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주술계와의 전쟁을 뜻하는데요.
게토 일파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20% 정도지만 이 승률을 90%까지 끌어올릴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옥고츠 유다를 죽이고 특급 과주원령 리카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백기 야행을 일으켜 신주쿠와 교토에 이목이 쏠린 틈을 타 게토는 주술고전에 단신으로 침입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거는 속박으로 주력 제한을 해제한 리카에게 패배해 오른팔을 잃고 어떻게든 그 장소는 벗어나지만 그의 앞에 고조가 나타나고 게토는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여 고조에게 처형당합니다. 게토가 부모도 죽이고 주저사로서 처형 대상이 된 후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이에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고조를 만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는 게토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그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고조는 멀어져가는 친구를 불러 세울 수도 그 등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토도 고조와의 우정을 버리지 못하고 나나코가 고조에 대해 물었을 때 절친이었지만 싸워서 그걸로 끝이었다며 어딘가 친밀감과 그리움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게토의 표정은 너무 슬퍼 보입니다. 게토도 할 수 있다면 계속 절친으로 남고 싶었지만 자신이 주저사가 되고 친구라고 공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조는 옥고츠에게 게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단 한 명뿐인 절친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데요. 게토가 주저사가 된 후에도 유일무이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10년이 지나도 간단히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고조의 흔들림 없는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조가 게토에게 말한 마지막 대사는 원작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들은 게토는 약간 놀라고 그 다음엔 웃었는데요. 게게 선생이 답은 연권 안에 있다고 말했죠. 예상되는 대사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 절친이야 단 한 명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서와 애썼다인데요. 이 대사는 한국인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인은 오카에리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스구루가 마지막에 고전에 돌아와 생을 마감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제 지인 중에도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술의 전 극장판에서는 고조의 목소리로 제대로 듣고 싶네요. 고조는 친구를 적어도 인간답게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과 이에이리에 대한 배려로 게토의 시체를 주술적으로 해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장례를 치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시체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켄자크는 뇌를 교체해 육체를 전이할 수 있고 전이한 육체가 소유한 수식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적어도 1000년 이상 살아있는 술사입니다. 그는 주령 주술과 고조 봉인에 필요한 1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 게토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고조가 게토를 만났을 때 유가는 게토를 진짜라고 판단했으나 영혼이 그것을 부정하며 켄자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고조가 봉인되기 직전 마치 고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켄자크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와 게토의 부활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식 팬북에서 이때 게토의 의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냐는 질문에 게게 선생은 의지는 별로 없고 목이 잘려도 움직이는 잠자리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사람의 마음이라고는 없는 대답이어서 이것을 보면 게게 선생이 게토를 다시 살려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추측을 해보면 주술의 전의 세계관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마히토는 영혼우이, 육체의 형상은 영혼의 형상에 이끌린다고 하죠. 후식으로 토우지는 육체의 정보를 불러낸 것으로 영혼까지 더 씌워졌기 때문에 육체우이입니다. 야가는 육체의 정보로부터 영혼의 정보를 복제, 즉 육체는 영혼이라고 하는 발상에서 완전 자립형 인공주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켄자크 역시 육체는 영혼이며 영혼은 육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후식으로 토우지인데요. 물론 토우지의 경우 그 육체가 너무나 특별하지만 육체에서 영혼의 순서로 부활하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우지뿐만 아니라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 이외의 영혼을 이기고 영혼을 지배할 수 있다면 부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고조가 위기에 처한 순간 게토가 나타나 친구를 구해낸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최고의 명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게토는 주저사가 된 후 모든 동료를 가족이라 부르고 백기 야행에서도 가족을 전부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등 술사에 한해서는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토가 죽은 후에는 그 육체를 되찾기 위해 그의 유지를 잇기 위해 켄자쿠와 주령에게 협력하고 있었지만 게토 일파로 불리던 주저사 그룹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게토 자신은 비수사는 원숭이라고 항상 일깨움으로써
기숙사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계속 유지했지만 동료들에게는 결코 자신의 집착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에 고조에게 스카우트 된 것으로 보이는 미겔이나 라루의 경우 게토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게토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주저사가 되었어도 사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게토의 상황과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슬픈 악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